안녕하세요. 고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린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5세, 6세, 7세의 어린 자폐아동들을 키운다면 향후 분명히 학교를 가야 돼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를 보냈을 때 당연히 이제 통합반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보통 1, 2학년에서는 크게 아이가 아주 자폐 성향이 심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이제 통합반으로 이제 일반반 안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끝나는 어떤 그러한 스케줄 상에서 아이가 스스로 해내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지금 많은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그에 필요한 준비들을 막 해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저한테 오는 어린 자폐아동들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곳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능력들은 좀 갖춰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 아이가 초기 상담을 와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보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이 호명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눈맞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 이렇게 호명할 때 아이가 제대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거나 자신을 부른 쪽으로 고개를 못 돌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소리나는 쪽으로 얼굴이 돌아오지 않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어린 자폐아동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호명과 눈맞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과연 선생님이나 뭐 치료사나 유치원에서 있는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자폐아동들이 ABA니 뭐 행동수정 뭐 플로타임이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사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디는 뭐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내서 몇백만 원씩 쓰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보상에 따른 호명과 눈맞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나하고 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맞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초기 상담에서도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계속 그 주머니나 가방에 있는 것을 달라고 조르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결국은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부모를 자신이 어떤 원하는 보상을 주는 어떤 그런 마치 그런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부모와의 관계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많은 치료사들이 그런 자폐아동 전문적으로 한다는 곳에서 정말 아마 이 아이를 한번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부르고 얼굴을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눈을 보자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치료사들이. 정말 보면 알겠지, 이제 보자고 하면 알겠지. 그때마다 긍정적인 보상 강화를 주면서 아이는 머릿속에 그렇게 보상 시스템을 갖췄을 거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쓰기 전에 정말 집에서부터 눈맞춤과 호명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아주 언제 어디서나 잘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치료센터에 가서 해봐라. 아이가 그나마 집에서 같이 얼굴 보고 그런 사람을 내 부모로 알고 친근함을 느끼는데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사랑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친근함이나 이런 친밀함이 생길까? 저는 그런 데서 상당히 치료사들이 너무나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푸시하면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아이가 보상에 따른 자극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얻었을 때에 기뻐하는 그때만 도파민이 생성되는 식의 학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폐아동의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호명과 눈맞춤이에요.
이 호명과 눈맞춤이 되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많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런 호명과 눈맞춤이 되지 않아서 아마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돌발 행동을 하고 뛰쳐나가고 그런 많은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워낙 자폐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아무 데서나 대변을 누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아무 데서나 그냥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뭔가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그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기본적으로 호명과 눈맞춤이 돼야 돼요. 근데 호명과 눈맞춤이 되지 않는 아이를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자폐아동 그러면 너무나 심각해서 빨리 뭐 안 하면 안 될까 해서 막 ABA를 뭐 오전 오후부터 가면 뭐 700만 원이니 뭐 어디 가서 뭐 놀이치료를 하는데 뭐 하니 뭐 자꾸 이런 쪽으로 가서 아이를 떠맡기는 식으로 가는데요. 결국은 그런 데서도 아이는 실증이 나면 더 새로운 보상이 생기지 않으면 거기서도 뭔가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와서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거는 아마 10대 이상의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을 자폐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게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이게 내 짐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이가 컸다고 말을 듣지 않아요. 불러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핸드폰 지워주면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은 지금 모든 공통적인 10대 이상 사춘기에 접어든 장애아동 남자 자폐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다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린 장애아동들, 자폐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하고 학습을 떠나서요. 정말 아이하고 호명과 눈맞춤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른 데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루에 뭐 주 20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고 온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나 수업에서 제일 황당한 부분이 바로 이름을 자기 이름인데 불러도 한참 있다가 보거나 아니 아예 안 보거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지도 인식을 못한다. 이러면 결국은 그동안 받은 치료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으로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것을 확인했는지 눈맞춤을 하고 그게 서로 간에 어떠한 그러한 비언어적 랭귀지를 소화하는 주고받는 과정인데 이게 안 된다면 이 아이는 그냥 꽂아놓은 보릿조각 같은 거죠. 저는 기존 치료, 자폐아동 치료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실패하고 고학년이 되면 통합반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예, 치료 초기부터 제대로 호명과 눈맞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반 선생님이 이 아이를 뭔가를 좀 알려주거나 뭔가의 어떤 주의사항을 주려고 할 때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고 전혀 듣지도 않는 아이한테 과연 이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반 선생님이 애정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 학교에서 안전하게만 있다 가주라는 식으로 이 아이는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 아이는 진짜 그 넓은 학교에서 어디든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처박혀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어머님들은 제가 부르면 보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니에요. 정말 사정사정하고 몇 번 몇 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자폐아동 치료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가 애착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애착을 갖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에 많은 치료사들이 놓쳤던 부분이고 자폐아동 그런 뭐 치료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방방 뛰는 애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잡고 그냥 하지 말라고 애원볼 거라면서 사탕 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엄마들이 아마 냉정하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지금 하는 치료들을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더 아이하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아이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그리고 뭔가 애착 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관계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점점 이렇게 학습이라는 과정에서의 아이가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안 만들어지면 아이는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한테 오는 어린 자폐 아동들은 그러한 태도를 잡고 호명과 눈맞춤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이는 절대 학습에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린 자폐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치료가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집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 치료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길이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부터 아이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불어보는 상황들을 만들고 아이하고 어떤 그러한 신체적인 그런 스킨십을 잘 활용하면서 이 아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치료를 20회, 30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부터 부모들이 노력한다면 저는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아도 분명히 그 아이가 질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고 훨씬 치료사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호명과 눈맞춤은 정말 자폐아동에게 세상에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이 도구부터 먼저 아이가 갖추고 쓰게 만드시라는 거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